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우입니다. 마지막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컨텐츠 프로바이더, 텔레포니, 멀티미디어.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 그러면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GPS 그리고 뭐 맵, 그리고 뭐 현재 위치를 알아낸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하기 앞서서 이제 GPS라든지 이 RBS, 방금 저희가 할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S라는 건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서 이제 현재 이제 완전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범지구 이동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군용, 뭐 민간용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적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울 이 LBS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LBS라는 건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그래서 이제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제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을 때에 따르는 뭐 특정 정보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이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 GPS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동통신 회사,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건 이제 뭐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LBS, 그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LCS라고도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맵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를 알아낸다든지, 뭐 가까운 시설물 정보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BS는 이제 GPS보다는 이제 오차 범위가 좀 크다고 해서 GPS만큼은 이제 정확히 이 위치를 알아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BS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해서 이 API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API를 제공을 하는데, 이 로케이션 리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던 클릭 리스너 같이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얘를 이제 감지를 할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겠고요. 이제 애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나타내주고,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이 아래 보시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는 게 이제 위치 제공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주는 게 크리테리아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 코더 같은 경우는 이 위도나 경도 값을 이제 자연 주소로 뭐 서울시 혹은 뭐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이나 영어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지오 코더가 되겠고요. 이제 역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 지오 코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로케이션 매니저는 이 로케이션들을 이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법을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권한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썼던 이 퍼미션이란 거기서 권한을 이제 설정을 하고요. 매니페스트에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제공자, 그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서 어떤 거를 사용해서 위치를 받아낼 것인가 그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너죠. 아까 봤던 로케이션 리스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리스너를 통해서 원하는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이 위치 기반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두 가지 권한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콜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GPS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한을 얻어내는 그런 경우겠고요. 이제 find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3G라든지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서 이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을 때에 해당하는 그런 권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케이션 리스너 안에 콜백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로케이션이 이제 위치가 바뀌었을 때 호출이 되는 메소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치 제공자가 활성화가 됐느냐, 비활성화가 됐느냐에 해당하는 그 콜백 메소드이고, 마지막이 이제
프로바이더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었을 때에 호출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거를 이제 게시템 서비스 앞에서 몇 번 사용을 했죠. 뭐 노티피케이션을 할 때도 사용을 했고, 그걸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제 참조를 해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온 다음에 이 로케이션 리스너 객체 또한 이제 만들어서 아래 보시면 저희가 방금 봤던 이 콜백 메서드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사용할 거는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이 현재 위도하고 경도 값을 이제 알아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텍스트 뷰에 나타낼 건데, 이 로케이션이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케이션에 get latitude랑 longitude를 사용을 해서 위도와 경도 값을 텍스트 뷰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전에 아래 보시면 매니저에 이 request location upd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 메소드인데, 아래를 보시면 GPS 프로바이더라는 걸 이제 설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0으로 지정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업데이트가 계속 이제 할 때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 할 최소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0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리라든지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걸 지정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위에서 만들었던 리스너 객체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 에뮬레이터를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핸드폰을 이용하면 GPS가 지금 아마 여기는 안 잡힐 거예요. 여기 막히기 때문에 안 잡히고, 그냥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위도 경도 값을 바로 지정을 해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쓸 게 이 베이징 로케이션이라는 건데, 일단은 뭐 특별한 거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 에뮬레이터에 위도 경도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뮬레이터 테스트를 할 때 수동으로 위치를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GPX라는 거, 그리고 KML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 수동으로 위치 정보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위경도 값을 일단 먼저 알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구글 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 사이트를 가는데 뭐 CA도 있을 테고, 뭐 한국 거니까 KR도 있을 테고, 뒤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 이 닷컴만 사용을 할 텐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닷컴 이 구글 맵 사이트에서만 이제 좀 더 쉽게 위치하고 이 위도하고 경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른 코드를 사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Watch Here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위도 값과 경도 값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다른 뭐 구글 뭐 KR이라든지 CA라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소 창에다가 다른 코드를 적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냐, 에뮬레이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DD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 이 디버그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달빛 모니터링 이게 이제 뭐 로그도 볼 수 있고요. 이제 현재 프로세스도 알 수 있고, 뭐 에뮬레이터나 디바이스에 뭐 화면을 캡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이제 전화를 에뮬레이터 거는 것도 되는데, 이 왼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에뮬레이터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마우스를 쭉 내리다 보면
이 로케이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수동 GPL, GPX, KML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매뉴얼에 가보시면 이제 롱기튜드랑 레티튜드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정한 거는, 여기는 이 주소는 이제 그냥 쉽게 구글 플렉스 이 전시관을 이제 위도 경도 값을 알아내서 이제 해놓은 거고, 이 에뮬레이터에 위경도 값을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 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위도 뜨고, 위도 방금 저희가 지정했던 위 경도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에뮬레이터 사용을 할 때는 이제 DDMS의 에뮬레이터 컨트롤을 사용을 한다는 점. 만약에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GPS가 잡히는 곳에서 어디든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로케이션 이 서비스를 봤는데, 저희가 앞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직접 지정을 해줬습니다. GPS 프로바이더라는 걸 바로 지정을 해줬는데, 크리테리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GPS라든지 뭐 네트워크 혹은 이동통신회사 기지국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크리테리아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조건에 맞는 이 최상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라든지 GPS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리테리아에 해당하는 메서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시면 유료냐, 혹은 뭐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냐, 혹은 뭐 이제 정확도가 이제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메서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바이더를 결정을 할 때 자동으로 이거에 맞게 이제 GPS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 예제랑 많이 다를 건 없는데, 뭐 이 부분 다 똑같죠. 뭐 get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해서 매니저를 가지고 오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케이션에서 가지고 오는 프로바이더들을 모두 다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에 찍어 보도록 할 테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크리테리아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앞에서 봤던 뭐 어큐레이시,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사용을 해서 전력이랑 그리고 정확도, 그게 이제 안에 메서드들, 이 안에 값들을 보면 전력 같은 경우는 뭐 하이, 로우, 미디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no requirement를 이제 지정을 해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크리테리아를 지정을 해서 이 get best provider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크리테리아를 지정을 하고 뒤에 이제 true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true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재 이 조건에 맞는 최상의 프로바이더를 하나만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 이 get best provider 메서드를 가지고 이제 조건에 맞는 프로바이더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 스트링 변수를 가지고 로케이션 프로바이더에 이제 바로 직접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봤던 GPS를 이제 직접 지정하지 않고도 여기서 자동으로 조건에 맞게 찾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아래 뭐 리스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랑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 프로바이더가 이제 뭐가 걸리는지 이제 이 텍스트 뷰 한번 나타내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앞에처럼 이제 GPS 프로바이더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앞에 이 get name이라고 해서 프로바이더 네임을 앞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최상의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직접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저희가 GPS라든지 네트워크를 이제 바꿔가면서 할 필요 없이 조건에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면 똑같이 이제 뭐 진행은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DDMS에 가셔서 앞에처럼 이제 또 샌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위경도 값을 보내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GPS가 잡혔죠. 위에 보시면 이제 GPS 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랑 이제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일단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해서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여러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바이더를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원하는 프로바이더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부분이 이제 지오 코딩이라는 걸 보도록 하죠. 지오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방금 계속 뭐 위도라든지 경도값을 통해서 뭐 현재 위치를 알아냈는데 저희가 이 위경도 값을 안다고 저희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소를 이렇게 자연 주소라 그래서 위경도 값을 자연 주소로 혹은 자연 주소를 위경도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지오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 코딩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가 현재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오 코딩이 안 된다고 많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바로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에디트 텍스트를 2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원하는 뭐 주소 위도 경도를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현재 이 지오코드 버튼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제 자연 주소가 나오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뭐 이제 다른 점은 뭐 별로 있겠죠. 특별한 건 없고 뭐 레티튜드라든지 롱기튜드를 이제 더블 이제 값으로 형으로 이제 타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지오코더로 사용을 할 때 이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다 롱값 더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코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 get from location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이제 주소를 이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위도, 경도 값을 지정한 다음에 뒤에 이제 숫자 3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위경도 값에 맞는 위치 그러니까 지역 정보겠죠. 그거를 이제 최대 개수를 얼마만큼 반환을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위경도 값을 가지고 정확히 한 번에 제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를 이렇게 다 찾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소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추려서 이제 3개만 사용하겠다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 포문을 돌면서 그 주소에 있는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그 뒤에 이제 속성이 이렇게 속성 값이 있는데 뭐 get country name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get postal code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이 위경도 값에 맞는 뭐 주소라든지 국가 주소 뭐 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 이 정도만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스트링에 담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스트랑 이제 텍스트뷰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무래도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돼요.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다른 그 전이랑 좀 다르게 카메라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좀 더 보이기 쉽게 잘 보이시라고 제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네. 제 얼굴이 최대한 안 나오게 해서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지오 코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에디트 텍스트 2개를 띄워놨습니다. 에디트 텍스트 2개에다가 이제 경도값과 위도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체인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현재 자연 주소가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바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저희 집
현재 이 캐나다의 집 주소 이렇게 위도 값과 경도 값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인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걸리.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와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집 주소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비뉴 토론토 온타리오주 캐나다 그리고 이제 포스탈 코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코드라는 걸 가지고 위도하고 경도값뿐만 아니라 이제 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와든, 에비뉴, 토론토를 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예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뭐 서울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위도하고 경도값을 나타내게 그렇게도 이제 역으로 반대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지오코더를 사용을 한다는 걸 보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지오코드 사용해가지고 예. 그 주소를 바꾸는 거는 예. 어떻게 이게 어디서 받아? 어떤 그 위도 경도를 입력했을 때 예. 그 내시벌 주소로 가능한 게 예. 어디서 뭔가 그 구글 서비스. 구글 서비스. 그게 저기 그 구글 API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지원이 네, 지금 저 폰이 한글이잖아요. 구글 앱 자체가 뭐.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로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나라 국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로케일을 캐나다로 지정을 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영어로 바뀌어서 이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럼 뭐 코리아라고 하면 이제 방금 같이 한글로 이상하게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 다음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 뭐 주소 아는 것보다는 이 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제 위치를 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구글에 내장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이 맵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인텐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에딧 텍스트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위도하고 경도 값을 넣어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텐트 이 동작에 해당하는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암시적 인텐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동작을 이제 지정을 해준다. 애플리케이션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이 동작을 취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액션 뷰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뒤에 URI를 이제 넣는데 이 뒤에 이제 지오하고 이제 콜론까지 지정을 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이제 레티튜드 에딧이라 그래서 저희가 에디트 텍스트 두 개를 가지고 받은 거를 여기다가 바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인텐트를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내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위도 경도 값에 맞는 이 현재 주소를 좌표를 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만 보시면 이제 저 안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가면 그래서 지금 또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이 에디트 텍스트에 지정한 이 위경도 값을 가지고 이 맵뷰를 띄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정이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맵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확대가 됐는데 요거를 시도를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희 집이 요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요쯤에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방금 저희가 지정한 위도하고 경도 값을 가지고 이제 내장 이 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점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사용자들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한 이제 UI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 맵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내에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내에다가 이 맵뷰를 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간의 이동이 아니라 내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맵을 가질 수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 맵뷰라는 위젯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맵뷰는 일반 위젯이랑 다르게 구글 이 안드로이드 확장 API에 속해 있기 때문에 API 키라는 값을 구글 사이트에서 이제 받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남용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PI 키라는 걸 한번 받아오는 것도 볼 테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저희가 앞에서 계속 사용했듯이 이 안드로이드 2.2, 뭐 2.3, 2.1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미리 이제 받아 놓으셔야겠죠. 그 부분이 이제 구글 APIs라는 것을 통해서 빌드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제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꾸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글 APIs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글 APIs를 사용한다고 뭐 이 맵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는 뭐 2.1, 2.3 버전을 포함해서 확장 API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드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맵뷰를 그렇죠. 이제 에뮬레이터 또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 이 구글 APIs로 바꿔야 이제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맵뷰 API 키라는 게 있었고, 그걸 이제 한번 받아 볼 텐데요. API 키 받기 위해서는 이제 MD5라는 이 에뮬레이터의 인증서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얻어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구글 웹사이트에 이동해서 이 값을 이제 통해서 API 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커맨드 창을 열어서 이 키 툴이라는 게 일단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 툴이라는 건 이 JDK죠. JDK 안에 빔 폴더에 가보시면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커맨드 창에 보시면 빔 폴더까지 접근을 해서 현재 이 빔 폴더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들을 이렇게 다 띄워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4주차나 됐는데 키 툴이 없다. 그러면 첫째 주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JDK부터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겸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래서 이렇게 키툴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인증서 위치를 알려면 이 이클립스에 가셔가지고 이 윈도우 메뉴에 프리퍼런스죠. 프리퍼런스에 가보시면 이 안드로이드 빌드에 들어가셔서 이 키스토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MD5 값을 가지고 있는 건데, 현재 보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 경로가 있는데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떻게 설치를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커맨드 창에서 안드로이드 현재 보이시는 이 debug.keystore 전까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안드로이드 저희가 원하는 그 부분까지 가가지고, 이 아래 보이시는 이제 이 키툴이라고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길게 있는 걸 한자도 빼놓지 말고 이제 띄어쓰기까지 다 완벽히 다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보이시는 이 MD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대시 V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차이점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 V를 사용을 해야만 MD5라는 값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전에 뭐 XP라든지 이런 거는 요 V를 빼서 대시하고 V까지 빼서 이제 바로 키툴 리스트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셔야 이 MD5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값을 뭐 메모장에 적어두든지 뭐 복사를 해서 구글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시면 이제 이렇게 MD5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create API 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가 쓸 수 있는 저만의 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며칠 전에 알았는데, 컴퓨터가 이제 제가 제 방에서 사용을 할 땐 이 키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게 똑같은 코드를 이제 갖다가 써도 이제 이 노트북에서 사용을 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유 키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맵뷰라는 위젯의 애트리뷰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맵뷰를 사용을 할 때 먼저 매니페스트에 이 라이브러리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쓸 거기 때문에 인터넷 퍼미션까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쓸 위젯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맵뷰를 사용한다는 거고, 뭐 중간에 특별한 건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API 키라는 특성 값에 저희가 방금 얻어왔던 그 your key is 이래서 이제 얻어온 키가 있죠.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맵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코드 같은 경우는 이 맵 액티비티가 아니라 맵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그 전에 예. 그 아까 보니까 키스토어에서 예. 그 키스토어 값을 가지고 키툴에서 MD5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 키스토어라는 값을 ADK 설치하면 자동으로 예. 설치가 돼요. 예, 그 경로가 다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치를 어디 하냐에 따라 사용자마다 이제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키스토어 가지고 키툴에서 키스토어로 원래 ADK 설치하는 거죠. ADK.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맵뷰 위젯을 설정해 놓은 레이아웃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봤던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얻었던 그 키를 지정을 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맵뷰 위젯을 이제 레이아웃에 지정을 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일단 뭐 특별히 뭐 사용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맵뷰만 한번 띄워보는 걸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맵뷰 객체를 리소스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고요. 아래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뭐 줌, 인아웃 해당하는 이제 버튼을 넣을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스트립 뷰까지 넣을 거냐, 이제 뭐 위성에서 본 그런 좀 더 자세한 화면을 볼 거냐,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보도록 할 텐데, 뭐 앞에서 사용했던 뭐 위치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빼고 저희가 이 맵뷰만 사용하는 법을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일단 바로 뜨게 해놨는데 얘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바로바로 인터넷이 잘 되더라도 이게 맵뷰를 한번 해보니까 되죠? 언젠간 될 텐데 이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돌고는 있는 건데 좀 오래 걸리네요 오늘. 또 이거 절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저가 집에서 확인까지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핫스팟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좀 느리지 않을까. 안 되네요. 이따가 잘못 보여줬어요. 예. 네,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맵뷰까지 사용을 해서 이제 전반적인 뭐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값을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도 경도 값을 사용해서 뭐 자연 주소, 그리고 자연 주소에서 위경도 값, 그리고 이제 뭐 맵뷰 내장 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지금처럼 이제 맵뷰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이라는 게 사실 아직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제일 많이 사용되면서 이제 기초적인 걸 이렇게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이게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이 뭐라 그러죠? 이제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간의 경계가 없는 그런 거를 추구를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못하게 되면 아주 호황이겠죠.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게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통로 역할을 해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뭐 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컨텐츠 프로바이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게 주소값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콜 로그라든지 컨텍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애플리케이션을 떠나서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걸 안드로이드에서 직접 다 모아놓은 겁니다. 주소화 시켜가지고 URI로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뭐 연락처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주소를 가지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요 컨텐트 리졸버와 컨텐트 프로바이더 URI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직접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그러니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컨텐트 리졸버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시클라이트 같은 그 질의만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졸버라는 게 있는데, 리졸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컨텐트 리졸버라는 건 get 컨텐츠 리졸버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쿼리 메서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시클라이트 할 때 했던 거, 그리고 SQL문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라고 해봐야 앞에 보이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URI를 쓴다는 점, 그리고 뭐 뒤에는 뭐 가져올 컬럼, 뭐 조건문, 뭐 이제 정렬하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쿼리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서트 같은 경우는 얘는 더 없죠. 뭐 URI만 사용을 하고 이제 원하는 값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뭐 원하는 거 수정할 값하고 이제 조건문 이렇게 두 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문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주소록을,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기 전에 또 여기도 퍼미션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리드 컨텍츠라는 퍼미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니페스트에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질의만 하게 되면 프로바이더에 직접 접근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리스트 뷰에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간에 했죠. 뭐 어댑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이제 눈으로 이제 쭉 훑어가면서 볼 텐데, 먼저 이 get 컨텐츠 리졸버라는 걸 통해서 리졸버를 생성을 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커서, 그리고 이제 쿼리.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 컨텐츠 URI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설정하게 되면 이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다 가지고 와서, 뒤에 뭐 특별한 거 제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리스트 뷰 만들었고, 뭐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봤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뭐 컨텍스트 객체 현재 액티비티에 인스턴스를 이제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하는 텍스트 뷰를 사용을 했습니다. 2개짜리죠.
그리고 이제 커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쿼리를 통해서 나온 이 인스턴스, 네, 리턴된 값,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면 이제 가지고 올 거, 그러니까 폰 넘버랑 디스플레이 네임, 그러니까 현재 이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화번호랑 이제 이름만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텍스트 뷰 하나하나 그 각자 리소스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똑같이 리스트 뷰에 이 set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할 텐데, 에뮬레이터는 일단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지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냥 쉽게 제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저희가 방금 본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주소록이죠. 제 주소록은 이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볼 뭐 통화 기록, 그리고 북마크,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거를 현재 이 내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은 콜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달라진다는 거는 요거 하나. 그러니까 URI가, 프로바이더 URI가 달라지겠죠. 뭐 쿼리라든지 이런 건 다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목록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목록에 컨텐츠 URI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시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통화가 언제 왔는지 시간을 이제 디센딩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어댑터 설정하는 부분은 뭐 시간이랑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 뷰에 나타냈다는 거, 그렇게 이제 그 두 개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똑같네요. 이걸 한번 또 예제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콜 로그, 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보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제 전화 걸었던, 잘 보이시나요? 전화 걸었던 이 통화 목록들이 나오는데, 위에 큰 숫자들이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뭐 밀리세컨드라든지 뭐 그런 뭐 저희가 모르는 숫자겠죠. 이상한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는 이제 전화번호, 실제 저희가 원하는 이 시간대에 왔던 전화번호 기록들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읽어드리는 부분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하신다면 뭐 인설트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업데이트, 딜리트 다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북마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뭐 북마크라고 하면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미리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북마크의 컬럼 이 타이틀하고 URI를 가져올 이 배열 변수로 이 뭐죠?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딱 달라집니다. 뭐 북마크 사용한다는 건 어차피 북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뭐 콜로그라든지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거랑 뒤에 보이시면 이 1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이 북마크 API를 보시면 1이라는 숫자 값 자체가 북마크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0을 하게 되면 이제 히스토리 아이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보면 뭐 비지츠 해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리미트 줘가지고 10개만 이제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댑터 설정하는 거는 계속 이제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URI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빼고는 이제 다 똑같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북마크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구글, 뭐 피카사, 야후, MSN 이렇게 다 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북마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까지 보도록 하고요. 아, 그거 하나 빼먹었네요. 북마크를 사용을 하려면 퍼미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퍼미션이 먼저인데 깜빡했네. 그래서 이 리드 히스토리 북마크라는 퍼미션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정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지금은 이제 내장되어 있는 저희 이 안드로이드 내장 애플리케이션들만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URI를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시퀄라이트 하듯이 만드는 걸 가지고 올려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 직접 지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하거나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텔레폰이라는 걸 보도록 할 텐데, 질문이 예.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도 컨텐트 프로바이더처럼 그 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처럼 뭐 포점, 뭐 컨택트 URL 그런 주소값이 있어야 그거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해서 예, 올릴 때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뭐 이렇게 매니페스트에 지정, 예, 예. 그 컨텐츠 리저버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데 OS에. 그냥 API인데 그게 중간에 그걸 하는 역할을 하나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상에서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만일에 자기 어플리케이션, 자기가 어플리케이션 2개를 만들었어요. 그거 2개만 공유하고 하고 싶으면은 다른 그 사람을 허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커미션 만지시다면 URL 공개 안 하시죠? 오늘 루팅을 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루팅을 하게 되면 루팅을 깨면 이제 어떤 기지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깔리고 어떤 폴더들을 다 켜놓고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공개는 안 하세요. 근데 그 DB 스키마트가 루팅을 하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루팅을 하거나 에뮬레이트 하는 사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포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텔레포니가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라는 게 글로벌 플랫폼인데 전화 사업만큼은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정책들을 이 텔레포니라는 패키지 내에 다 이렇게 모아두어서 개발자들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글로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텔레폰인데, 이 텔레폰을 가지고 전화기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 내부에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내부 정보를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될 게 이 리드폰 스테이트라는 퍼미션을 또 줘야 됩니다. 뭐 계속 퍼미션 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텔레포니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 그 텔레포니 매니저의 속성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라인 1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이동통신 회사 네임,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데이터 상태, 그리고 네트워크 뭐 컨트리 뭐 iOS는 이제 국가 코드, 그리고 이제 심 시리얼 넘버까지 이렇게 한번 찾는 걸 보도록 하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현재 저희가 원하는 이 내부 정보, 전화기 내부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겟 시스템 서비스를 가지고 이거 많이 사용하게 되죠. 매니저는 뭐 이거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포니 서비스 이 성격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매니저를 이제 참조를 해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방금 봤던 뭐 오퍼레이트, 뭐 컨트리 iOS 이거를 이제 스트링 변수에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텍스트 뷰에 한번 나타내 봤는데 요거를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다 다르겠죠? 디바이스마다 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저희가 방금 만든 부분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뭐 전화번호 나오죠. 그리고 채널 나오고, 그리고 뭐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지금 상태, 그리고 뭐 CA 국가 코드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심 시리얼 넘버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기 내부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 텔레포니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 정보보다는 이 상태가 바뀔 때 알림을 받는 걸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알림을 받는 건데,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게 이 폰 스테이트 리스너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콜백 메서드를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떨 때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해라, 그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말고 뒤에 4개가 더 있는데, 이런 이제 콜백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통화 상태가 변경됐을 때 콜백 메서드라든지, 뭐 로케이션이 셀 로케이션이 바뀌었을 때, 뭐 데이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뭐 신호 강도가 변경이 됐다든지, 뭐 데이터 연결 상태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이런 때에 어떻게 구현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진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테이트가 예. 0이고 2가 있는데 그 스테이트가 모르겠네요. 어디 데이터 스테이트 값이 아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더라고요. 제 거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상태,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데이터가, 저는 지금 와이파이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0, 1, 2 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3G냐 뭐 와이파이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뭐 그런 중이다라는 거 아닐까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API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리스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매니저를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이 매니저 리슨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현재 변경이 됐을 때 이 감지를 할 리스너와 아래에 보이시면 이 플래그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앞에서 봤던 콜백 메서드에 해당하는 이 플래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몇 개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뺀 것들을 감지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콜백 메서드도, 그거에 해당하는 콜백 메서드도 같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이제 여태까지 봤던 이 콜백 메서드랑 다르게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지정을 해놨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 플래그에 해당하는 방금 봤던 그 콜백 메서드들이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통화 상태가 변경이 된 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통화 상태 변경 안에서 이제 스위치문을 가지고 이제 다 다르게 했는데, 이 전화 이 통화 상태가 뭐 대기 중이냐, 그리고 이제 벨이 울리고 있냐, 아니면 이제 오프 후기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한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눠서 이제 토스트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빨리 진행하는 시간이 없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리스너 버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르게 되면,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달라 그랬고, 밑에 보시면 이 방금 아이들이라는 토스트가 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화를 걸 텐데, 전화 거는 방법이 지금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을 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에뮬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뮬레이터를 보는 이유는, 이제 에뮬레이터 전화 거는 방법이 아까 DDMS에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걸어달라 그러고 이제 DDMS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 좌측에 여기가 이제 방금 이 에뮬레이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었고 그 위에 보시면 텔레포니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인커밍 넘버라고 해서 여기다가 제가 번호를 뭐 1, 2, 3, 4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서 DDMS에서 에뮬레이터로 전화를 가는데 이 1, 2, 3, 4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콜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링잉이라는 게 뜨죠. 그럼 이제 지금 소리는 안 나지만 전화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 훅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단적으로 통화 상태만 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뭐 신호 강도가 바뀐다든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하게 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포니를 사용을 했는데 핸드폰의 이제 제일 강점인 SMS를 이번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MS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로 끝납니다. 그 전에 일단은 퍼미션을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send, receive 저희가 이제 받는 것까지 설정을 하기 때문에 send와 receive 권한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SMS 매니저라는 걸 이제 먼저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et default 메소드를 가지고 이 매니저를 생성을 한 다음에 SMS 매니저에 send text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파라미터를 이제 알맞게 잘 넣어주면 이제 메시지가 가는 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에디트 텍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보낼 번호 지정하는 부분과 이제 메시지에 해당하는 에디트 텍스트 두 개를 만들고요. 이제 이 샌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샌드 메시지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죠. 이 샌드 메시지를 보시면 현재 입력이 된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내용 가지고 이제 스트링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f문을 가지고 뭐 전화번호가 없다든지 뭐 내용이 없을 때 이제 토스트를 띄워서 입력을 해라. 이제 리턴을 다시 돌리고요. 아래 보시면 요게 이제 두 개로서 끝났는데 SMS 매니저를 이렇게 get default 메서드를 가지고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에 send text 메시지죠. 저희가 방금 봤던 그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보낼 전화번호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서비스 센터 주소를 넣으라는데 이건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서비스 센터 주소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그냥 널로 설정을 했고요. 그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메시지 저희가 보내려는 메시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이게 펜딩 인텐트에 해당하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낼 때 그리고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펜딩 인텐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보낼 때 제대로 갔는지 그리고 왔을 때 제대로 메시지가 들어왔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메시지만 이제 보내고 받고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 에뮬레이터를 두 개를 사용을 해야겠죠. 한쪽에서는 보내고 한쪽에서 받고 그래서 제가 미리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하나 띄워줘. 네, 그치 이쪽 몇 번인가요? 일단은 이거 먼저 끄고 가도록 하죠. 아직도 전화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띄워놓고 제가 한쪽에서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할 텐데 이 에뮬레이터 번호가 이 왼쪽 상단에 보이시면 5556이 있고 5554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 고유 번호인데 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디바이스 두 개를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각자 번호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 처음에 연습하다가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핸드폰 디바이스로 생각 없이 계속 보냈는데 에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나왔는데 오늘 이제 알죠. 그래서 이렇게 5556 지정을 하고요.
안 돈이 어디 나온 거예요? 저 가짜 돈이죠. 아니, 자기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으로 했을 때. 네.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뜨게 되죠. 위에 보시면 5554라는 번호로 헬로 이 노티피케이션 기본 노티피케이션 뜨게 되고 이렇게 내려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주고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일로 보내면 이제 5554라는 번호로 4번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받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이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바이스로 할 때는 저처럼 막 보내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SMS까지 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멀티미디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멀티미디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동영상, 오디오, 뭐 이미지 뭐 이거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장 카메라죠.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동영상 한번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에 있는 SD 카드에 있는 오디오라든지 동영상을 다 불러들여서 이제 듣고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인텐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시적 인텐트에 해당하는 또 이제 동작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미디어 스토어에 이 액션 이미지 캡처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내장 카메라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 엑스트라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찍은 거 동영상이라든지 이 사진 촬영한 거를 SD 카드에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찍을 때는 뭐 위에랑 다른 건 이제 비디오라는 거 보고 하나 다른 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사진 찍는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이 앞에서 봤던 그런 이제 값들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스토어에 액션 이미지 캡처라는 값을 이 동작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동작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띄워 보여주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리턴된 값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for result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죠? 이제 코드 ID 값 지워주는 거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돌아온 걸 가지고 이제 비트맵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이미지 뷰에 이제 설정을 할 텐데 뭐 이거 말고도 뭐 URI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 get extra를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 값을 뭐 URI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비트맵으로 바꿔서 이제 이미지 뷰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뮬레이터로 사용을 못하겠죠? 에뮬레이터 카메라 안 달려있으니까 찍히긴 하는데 이상한 네모난 하얀 화면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미지 캡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죠. 그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이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카메라 화면이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떠 있죠. 그래서 내장 카메라를 불러서 이제 찍게 되면 이렇게 찍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게 상당히 작은 화면 여기 조금 구석에 이제 조그만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액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캡처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조그만한 사이즈 썸네일이죠. 썸네일 사이즈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만한 사이즈 보려고 카메라를 설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는 이제 SD 카드에 현재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해서 다시 불러내게 되면 이제 큰 이미지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코드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똑같죠? 이미지 캡처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일 객체에 저희가 이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요게 현재 이 디바이스의 SD 카드까지, SD 카드 경로까지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가 이 image.jpg라는 이 확장자까지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put extra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SD 카드에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이 extra output, 그리고 이제 URI 값이죠. 그러니까 파일, 이 from 파일로 이제 바꿔가지고 전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진을 찍은 거를 자동으로 이 현재 이 저희가 원하는 지정 경로에 이름이 이미지라는 이름을 갖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이미지를 보여줘야겠죠. 근데 SD 카드에 저장이 된 거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비트맵 팩토리에 디코드 파일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미지 뷰에 이제 set 이미지 비트맵이 아니라 뭐 URI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앞에 봤던 것처럼 URI from file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비트맵 같은 경우는 비트맵 팩토리에 디코드 파일, 그리고 아래 보시면 똑같이 SD 카드 경로에 현재 이 이미지를 똑같이 가져오죠. 저장된 이미지 이름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팩토리를 겹쳐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비트맵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이미지에. 그래서 이제 비트맵에 설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SD 카드라고 되어 있는 캡처인데, 그거를 이제 눌러서 이제 또 잘 안 보이실 텐데 촬영을 해서 찍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큰 화면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무 화면도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는 구석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썸네일이 아니라 전체 크게 이미지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걸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는 거는 이렇게 한번 봤고요. 더 추가할 건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촬영은 달라지는 게 두 개 있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 이제 비디오를 쓴다. 저는 이제 이미지 캡처였지만 이제 비디오 캡처. 그리고 이제 뭐 SD 카드에 저장을 했고요. 이것도 다 똑같겠죠. 앞에서 사용했던 거랑 똑같고, 아래 이제 이 리턴이 됐을 때 이미지 뷰가 아니라 비디오 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디오 뷰를 사용을 하고, 위에 보시면 이 미디어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많이 봤던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재생이 있고 뭐 빨리 감기, 뭐 뒤로 감기, 뭐 요 화면 그 컨트롤러 그 부분을 비디오 뷰에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붙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에서 URI 값을 가져와서 이제 set 비디오 URI를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디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비디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비디오 이제 리스트를 이제 받아와서 틀어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 미디어 스캐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그전에는 이거 없이 사용을 하면 이 리프레시가 안 됩니다. 저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장을 하고 한참 뒤에 해도 현재 이 SD 카드에 있는 비디오 파일을 다 가져올 때 이 리프레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이 파일에 SD 카드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액션 비디오 마운티드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샌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미디어 스캐닝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알아온 사실이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프레시라는 게 예. 비디오 목록이 새로 찍었으니까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아까 지금 하나의 파일이 잘 나오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찾을 때 이게 디바이스 자체에서도 이 미디어 스캐닝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안 했을 때는 한참 뒤에 뜨더라고요. 뭐 몇 시간 뒤에 나중에 리스트를 켰을 때 SD 카드에서 이 파일을 못 찾더라고요. 동영상 목록을 리프레시.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이거 한번 나올까? 지나면 엉뚱한데. 이게 지금 보이나요? 이게 지금 반사돼서 보이는 건지 막 헷갈리는데 지금 아무튼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찍겠죠. 이제 다 같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제가 찍어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찍었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보이시는 게 이 미디어 컨트롤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그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 거를 이제 비디오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비디오 캡처라든지 뭐 이미지 캡처라든지, 그러니까 기본 내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인텐트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정도만 알면, 그리고 비디오 뷰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남은 걸 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만 파일이 뭐로 지정되세요? 파일 익스텐션. 어디 파일? 아까는 사진은 JPEG 했잖아요. 네, 파일은 MP4로 해놨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3GP 그거 있대도 GP. 그리고 아까 사진 찍을 때 비디오 찍을 때 소리가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혹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그게 기본 의도가 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도 이게 오픈 있잖아요. 기반이니까 이게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자체에도 볼륨 컨트롤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확인할 때 그게 같이 하고 근데 뭐 그게 없으면 좋은 의도는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다음은 오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이제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뷰, 리스트 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방금 전에 했던 컨텐트 프로바이더도 사용을 하고요. 뭐 이미지 뷰, 뭐 별거 다 나오는데, 먼저 이 어레이 리스트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리스트에 가지고 있다가 이 리스트가 이제 어댑터에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다 봤던 부분인데, 이 오디오 리스트라는 게 이제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일 아이템이라는 건 이제 SD 카드에서 그 음악 파일이죠. 오디오 파일을 이제 담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개셋 정도만 있겠고요. 스트링이랑. 그래서 이 로드 오디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가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에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컨텐트 리졸버, 그리고 그 미디어 스토어에 이제 오디오 아이디, 디스플레이 네임,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를 돌리면서 이 커서에 담아가지고 쿼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 뭐 move to first 이거는 이제 시퀄라이트 할 때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컬럼을 가지고 오면서 그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즈라는 거에 담아서 이제 리턴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위에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어댑터에 담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담고 밑에 셀 리스트 업데이터까지 하게 되면 이제 SD 카드에 있는 제 디바이스 SD 카드에 있는 오디오 파일들을 이제 리스트에 담고, 그 리스트를 이제 어댑터에 실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스트 뷰에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기본은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행을 하거나 이럴 때 미디어 플레이어죠.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 플레이 오디오라는 메서드랑 스탑 오디오라는 메서드를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엄청
저희가 액티비티랑 서비스 봤던 건 이제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보시면 막 잔뜩 있죠. 뭐 스탑도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반복을 한다든지 뭐 이제 노래를 찾아서 튼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노래 실행하고 멈추는 그 정도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거 객체를 이 객체를 생성을 하면 위에 이 점이 찍혀 있죠. 그 순서대로 갈 텐데 이 아이들이라는 이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이 set 데이터 소스에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리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리스트가 이제 바로 실행이 되게 했는데 그 리스트를 클릭할 시에 그 클릭된 이 리스트의 포지션을 가지고 이 파일 경로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파일 경로를 이제 이 set 데이터 소스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initialized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prepare 메소드를 가지고 prepare 상태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노래가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탑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다 시킨 다음에 현재 뭐 실행이 되던 멈춰 있건 간에 일단 초기화를 시켜서 이 릴리즈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예 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릴리즈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낸다라는 게 여기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미디어 플레이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원하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실행하고 이제 멈추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두 메서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 onList 아이템 클릭이라는 메서드 안에 이제 오버라이드한 메서드 안에서 먼저 스탑 오디오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클릭을 했을 때에 호출이 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각 하나죠. 리스트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메서드인데 일단 클릭을 하면 먼저 멈춘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파일 패스를 이제 각 스트링 변수에 담아서 이제 이렇게 담죠. 플레이 오디오에 담으면 요게 아까 set 데이터 소스라는 것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파일 경로가. 그럼 실행이 되겠죠. 그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제가 위에서 두 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탑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스탑 오디오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노래를 멈추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퍼즈 메서드가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 중일 때는 이 퍼즈 메서드를 통해서 멈추고요. 그리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또 누르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해라 라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오디오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디오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mp3 파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리스트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멈춘 다음에 실행이 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를 하나 틀어보도록 하죠. 뭐 틀어볼까요? 아무거나 틀어보죠. 이렇게 해서 노래가 이제 이렇게 틀어지죠. 그 다음에 퍼즈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퍼즈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퍼즈 버튼 누르게 되면 멈춘 다음에 다시 퍼즈를 누르면 다시 이어서 실행이 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톱 버튼을 눌렀을 때 아예 꺼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 리스트 뷰나 뭐 이런 거는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 라이프 사이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뭐 한국 반복이라든지 뭐 전체 반복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한다는 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내부에 있는 SD 카드에 있는 오디오 파일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디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이미지 캡처에서 비디오 캡처 갈 때 이미지에서 이름이 비디오로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볼 건 없고 지금 보면 똑같이 코드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달라지는 거는 파일을 읽어올 때 비디오 파일을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다시 또 똑같이 메서드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탑 비디오랑 뭐 플레이 비디오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 그 클릭을 하나 했을 때 이제 스탑을 한 다음에 그 파일 경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뷰를 사용을 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디오 뷰에 셋 비디오 패스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아까 비디오 촬영해갖고 실행했을 때 그 부분이랑 똑같죠.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미디어 컨트롤러 뺐다는 거. 그래서 지정을 하면 또 미디어 컨트롤러를 통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시면 이제 멈추는 거.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단지 뭐 비디오 촬영한 거, 비디오 파일을 가지고 온다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요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마지막인데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 리스트라는 게 있고, 비디오 리스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가 비어 있는 부분이 이제 비디오 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파일들이 이렇게 다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프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래 보이시면 이 비디오 mp4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스캐닝이 됐다면 제가 방금 찍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면 엉뚱한 게 뜨겠죠. 그래서 뜨기를 바라면서 예. 그래서 아까 찍었던 그게 이제 미디어 스캐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안 뜹니다. 전혀 안 뜨고 한참 있다가 뜬다든지.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미디어 스캐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디오 파일도 이제 보는 걸 봤는데, 지금 화면이 가로로 돼 있죠. 저희 새로 찍었는데 그게 이제 디바이스마다 조금씩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값이 저랑 전혀 반대라 제가 설정하는 거에 반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뭐 세로로 찍어도 가로로 찍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비디오 뷰를 이제 비디오 뷰와 컨텐츠 프로바이더 사용한다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보실 부분은 뭐 이렇게 뭐 리퀘스트 포커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포커스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제 셋 비디오 패스, 그리고 스타트 메서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4주 동안 뭐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많이 공부가 됐고요. 많이 이제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같이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